네, 안녕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그 교과서 기반의 길찾기 과업과 관련된 챗봇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찾기 과업 챗봇을 만들어 보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구성이 됐고요. 저는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만약 모르신다면은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주요 기능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디폴트 웰컴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전에 묘사하기 과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복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는 인사와 관련된 표현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으로 챗봇이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다 지우고 텍스트 리스폰스에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이렇게 말을 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반과 번호를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 청주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영어교육과에서 챗봇을 활용한 영어 학습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의 번호들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누가 어떤 발을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과 번호를 학생들이 말함으로써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학생이 반과 번호를 말을 할 때 엔터티즈의 클래스와 클래스와 넘버와 관련된 엔터티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럼 create 엔터티를 눌러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저희 학교가 6학년은 5개 반이 있기 때문에 5개만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1과 1, 그러니까 알파벳과 숫자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넣는 이유는 챗봇이 실제로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식을 해도 왼쪽에 있는 숫자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챗봇이 1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파벳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1로 인식하는데 미연한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다 넣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엔터티를 만들 건데, 넘버 엔터티를 만들 때 또 엔터티즈를 들어가셔서 이제 엔터티즈를 들어가셔서 일일이 크리에이트 엔터티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롭게 엔터티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름을 넘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1번부터 10번, 그 여학생 51번부터 60번이나 61번까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학급 상황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간 관계상 5명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5개의 엔터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실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5개의 엔터티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넘버 엔터티까지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다시 한번 만드실 텐데, 여기서 디폴트 웰컴 인텐트에서 챗봇이 학생한테 반과 번호를 물어봤죠. 학생이 이제 본인의 반과 번호를 말을 할 텐데, 여기서 그대로 create 인텐트를 만드셔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텐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챗봇이 이제 반 번호를 말한 이후에 인텐트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인텐트를 작동해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add follow intent라는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 default welcome intent에 대한 후속 인텐트가 작동이 됩니다. 근데 후속 인텐트를 보시면은 커스텀 버전이 있고 뭐 fallback yes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커스텀은 저만의 인텐트를 트레이닝 프레이즈부터 리스폰스까지 다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fallback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제대로 된 발화를 못하거나 내가 예상한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있는 것들을 말을 안 했을 때 다시 한번 되묻는 표현, 좀 더 명료화시켜주는 표현과 관련된 인텐트고요. yes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의 인텐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자들이 보통 많이 말하는 것들을 구글에서 빌트인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사용할 것들은 여기 없기 때문에 커스텀을 눌러서 저만의 인텐트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디폴트 웰컴 인텐트 커스텀이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가 즉 디폴트 웰컴 인텐트 안에 이 디폴트 웰컴 인텐트 커스텀 인텐트가 만들어진 건데 이 말은 디폴트 웰컴 인텐트가 작동이 된 다음에 무조건 얘가 작동되라 이 말입니다. 얘가 작동이 근데 여기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학생이 말을 못했다라면은 다른 그 유사한 인텐트를 찾지 말고 그냥 fallback 인텐트를 작동을 해서 학생들이 어쨌거나 이 인텐트 안에서 계속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인텐트 이름은 제가 identity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는 당연히 class 2 number 3 class 3 number 5 이렇게 넣었는데 보시면은 이 3과 5가 넘버로 다 잡힌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클래스 뒤에 나온 숫자는 넘버가 아니라 클래스 엔터티죠.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필터에서 클래스를 타이핑 하시면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여기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넘버 5도 넘버 1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원래는 넘버 엔터티인데 방금 전 3이 넘버였기 때문에 이 복사본을 얘가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작동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넘버를 직접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오류는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챗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류가 안 생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류가 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오류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과정이 나중에 챗봇이 다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입해도 오류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느낌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text 3 is annotated with different types in the following training phrases.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타입한 엔터티들이 동일한 엔터티인데 그 엔터티에 맞는 표현들이 지금 2와 3, 3과 5 서로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엔터티에 제가 이미 2와 3과 관련된 것들을 다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인텐트 상에서 엔터티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류 메시지는 does not have enough unique training phrases. 이거는 보통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트레이닝 프레이즈들을 구성을 할 때 최소 5개 이상의 트레이닝 프레이즈들을 입력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전 2개만 넣었죠. 이렇게 2개만 넣은 이유는 사실 여기서 학생들이 발화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은 이제 뭐 어휘나 문법적인 게 필요하지가 않죠. 그냥 단순히 자기의 반과 번호만 말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표현들이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또는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동일한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서로 다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들을 학생들이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5개나 아니면 7개, 8개 정도의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입력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런 느낌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표가 있어도 작동은 돼요. 다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느낌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은 좀 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와 넘버와 관련된 요 엔터티가 이제 액션의 패러미터즈에서 이제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클래스와 넘버를 한 번에 말하지만 저희 반에서 몇몇 학생들은 클래스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되지? 이렇게 좀 잊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둘 다 제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줍니다. required를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 클래스가 발화가 안 됐을 때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추가 발문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define prompt를 누르셔서 tell me your class 그리고 밑에는 tell me your number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프롬프트들이 사실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제가 임의로 넣은 건데
이 인텐트 자체가 어떠한 학습을 위한 인텐트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본인의 반 번호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평가에 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인텐트이기 때문에 그다지 프롬프트가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핵심 표현을 연습하는 인텐트를 만들 때에는 그 프롬프트를 뭐 그 전에 권일규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교정적 피드백에 맞춰서 유도해내기라든지 도움 주기라든지 또는 명료화 요구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토타입 챗봇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는데 오늘은 우선 프롬프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로직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반 번호를 모두 말했다면은 이제 리스폰스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Hi, I'm new here. Can you tell me about your town?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이 당연히 yes라고 답을 하겠죠. yes라고 답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감당을 하겠죠. 자, 그럼 웰컴 인텐트 밑에 반 번호를 말하는 인텐트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걸 듣고 yes를 말할 텐데, 자, 선생님들께서 가끔 혼동을 하시는 게 웰컴 인텐트에 add follow 인텐트, 그러니까 이 방금 만든 아이덴티티 인텐트에 대한 후속 인텐트를 만드시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인텐트에 대한 후속 인텐트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학생들이 반 번호를 말한 다음에 그 밑에 yes를 말하는 인텐트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yes와 아이덴티티는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인 아이덴티티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 yes는 작동이 안 되고 새로 초기화돼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yes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yes라고 말을 해도 챗봇은 인텐트가 없네? 라고 판단을 해서 fallback 인텐트로 계속 뭐 can you say that again? 뭐 can you repeat?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뭐 부모 인텐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부모 인텐트인 디폴트 웰컴 인텐트에서 팔로우 인텐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방금 만들었던 학생이 반 번호를 말한 아이덴티티 인텐트에서 여기서 add follow 인텐트를 누름으로써 이제 yes겠죠. 긍정적인 답을 하는 거니까 yes 인텐트를 눌러서 이제 우리가 웰컴 인텐트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인텐트가 작동된 다음 마지막에 yes를 학생들이 말한 경우에 이 인텐트를 작동하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학생이 yes라고 말했을 때 이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anks, where is the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발화를 듣고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길을 안내할 수가 있겠죠. 길을 안내할 수 있는데 인텐츠를 구성할 때 사실 순서의 차이지 결과는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은 먼저 인텐트를 구성하고 나서 인텐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엔터티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로 세이브를 누르시고 엔터티를 그제서야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제 좀 불편하신 거는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만약에 뭐 go straight to blocks, turn left 이걸 작성하시다가 left와 to blocks에 대한 엔터티가 필요하다 싶어서 엔터티를 구성하셨다면은 그 트레이닝 프레이즈에서 해당 부분을 일일이 다 선생님들께서 엔터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필요한 엔터티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인텐츠를 구성하면은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제가 예상 발화를 입력할 때마다 엔터티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먼저 엔터티는 먼저 저는 블럭이라는 엔터티로 뭐 one block, two blocks, 그리고 three blocks 이렇게 블럭과 관련된 엔터티가 제작이 됐고요.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은 turn left, turn right. 이때는 right이랑 left로 선생님들이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학급에서 학생들이 turn left, turn right 요 두 단어를 아예 한 번에 학습하기를 이제 원해서 저는 turn이라고 이제 엔터티 이름을 지정을 했고
turn right. turn right는 right. 그리고 turn left. 이렇게 turn right과 turn left에 맞는 엔터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direction이라는 엔터티를 저는 구성하는데, 이 direction이라는 엔터티는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 이렇게 너의 기준에서 어떤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direc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티가 크게 세 가지 엔터티가 이제 클래스 넘버를 제외하고 블럭, 디렉션, 턴이라는 엔터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엔터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텐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텐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학생이 여기서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left로 해볼까요? left. 이렇게 한 문장만 넣어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챗봇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해당 표현들을 입력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엔터티가 지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엔터티를 먼저 만들지 않고 그냥 이 트레이닝 프레이즈들을 만들었다면은 지정이 되지 않고 음영 처리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제가 일일이 엔터티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완벽하게 문장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를 한 번에 말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겠죠. 그럴 때 정보가 누락될 때마다 해당 정보만 다시 학생들한테 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롬프트가 필요하죠. 그럼 액션 앤 패러미터즈를 보셔서 이 엔터티의 왼쪽에 보시면 required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required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define prompt에서 뭐에서 블록을 학생이 말을 못했다. 그러면은 go straight how many block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turn left나 turn right을 말을 못했다면은 turn left or turn righ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션 프롬프트 그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n your left, on my right이니까 is it on my left or on my righ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프롬프트와 관련돼서는 그 전에 권혜경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제 어쨌거나 완성된 발화를 다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블럭과 턴과 디렉션과 관련된 엔터티를 모두 활용해서 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So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on my left 또는 right.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걸 제가 아까 두 번째 인텐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Then where is the post office? 또는 이걸 복사해서 장소만 바꾸시면 돼요. police station 또는 뭐 library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입력은 하지 않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입력을 하시고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은 학생이 발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하나가 임의로 작동되면은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챗봇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렇게 내비를 첫 번째 만들어 보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내비에 대한 후속 인텐트를 만들어 보고 또 그걸 결과적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